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든든한 지킴이,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기를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헛! 네,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어제 좀 올랐던 AI 관련 후공정 소부장은 오늘 마이너스군요. 자, 2차 전지 어떤가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마이너스 출발 분위기인데요. 네. 빠지나요? 왜 이랬죠? 자, 지금 나스닥 선물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오늘 의외로 약세 출발이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나스닥 선물은 지금 소폭 상승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합니다.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약세 출발할 만한 요인을 못 봤는데 오늘 약세 출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이제는 애터지게 매도할 물량이 없다. 수급상 유리하다. 약세 출발에 돌아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오늘 좀 약세 출발 분위기네요. 네. 소부장도 그렇고요. IT들도 그렇고요. 게임. 네오위즈가 피해거지2 이제 개발에 나선다 하는 뉴스가 났습니다. 네오위즈도 낙폭이 말 같지 않게 컸던데 회복할 분위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쪽도 오늘 약세 출발이고요. 오늘 전반적인 하락 추세네요. 조선도 그렇고요. 방산도 고만고만합니다. 오늘은 버스코, 퓨처, M, 네. 그래, 그나마 2차 전지 쪽이,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았는데, 3분기 실적도 다들 좋지는 않을 상황이나, 저점을 뚫고 저점을 찍고 돌아설 환경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맥스가 강세인데요. 코스맥스는 3분기 실적이 괜찮다 하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실적 내용을 보면 한국 공장이 괜찮았고 중국 공장은 뭐 별로였고요. 미국은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유한양 오스코테 강세고요. 네. 오늘은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이 900개 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전과는 다르다. 이전에는 담보부정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담보부정 매물 이런 거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래도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쪽에서 좀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보실 때 아침에 약세 출발을 해야 하는 제가 미처 모르는 뭐 요인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오늘도 낙폭과 대주들,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머릿속에 담아주십시오. 머릿속에 있는 낙폭과 대주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략하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공략 1, 2, 3순위 어떤 테마별로 내가 원전 되면 뭐 사야지, 뭐 바이오 되면 뭐 사야지, 낙폭과 되면 뭐 사야지, 머릿속에 항상 준비해 두시는 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지금 하락 종목이 많게 출발하지만 수급상 더 이상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 초반하고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 네, 제 후공정 쪽도 돌아서고 있군요. 자, 기가비스 움직입니다. 기가비스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오테크닉스이네요. 이오테크닉스 한번 설명드릴게요. 039, 030 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요, 직접적인 수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후공정 쪽에는 이런 장비들이 갑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도 있고요. 반도체 어닐링 장비가 사실 그동안 좀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 드릴링 장비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요 공정과 요 드릴링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 GPU와 관련해서 GPU와 관련은 결합한 게 HBM3 아닙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보면 GPU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 그 옆에 HBM3가 엿덩어리가 메모리 덩어리죠. 여기가 HBM3가 있는 요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GPU 모듈이요. 위에서 보면 그래서 HBM3라는 거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D램이 이렇게 쌓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한마디로 GPU가 학습할 수 있는 그때 도서관 역할입니다. 막 자료들을 여기 축적시켜 놓은 다음에 빨리빨리 공부시키고 전 공부한 걸 돌려받고 막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HBM3 메모리 반도체는 다들 범용이다 이랬는데요. 드디어 메모리 반도체도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제조 과정에 들어간다. 예전에는 그냥 레이저로 그 로고나 새기는 그런 회사였는데 참 엄청나게 발전했죠. 특히 레이저 어닐링 장비 요거는 반도체에서 첨단 공정, 미세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0나노 이러죠. 여기 삼성이 1Z 공정에 하는데 에러를 굉장히 난항을 겪었는데 이 요테크닉스의 어닐링 장비가 그걸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선단, 미세화 이런 얘기 나오면 네, 요테크닉스가 수혜를 보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PCB 드릴링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HBM3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이오테크닉스는 HBM3도 관련이 있고 미세화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때 삼성증권에서 지금도 삼성증권이 이오테크닉스 아주 좋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HBM3의 실질적 수혜주 하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STI. 요즘은 EST라고요. 그 종목도 EST, 이 정도 대표적인 수혜주다. 근데 지금은 우리 머릿속에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STI 정도가 실질적, 직접적 수혜주고 기가비스, 프로텍, 인텍플러스도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 다시 이쪽 플러스가 나네요. 아침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자, 2차전지는 볼까? 2차전지도 좀 플러스가 늡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요?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가 어제 이어 플러스권이고요. 그 다음에 동화기업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유튜브 방송에서 엄청 밀고 있죠.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식이 부족하십니다.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틀린 근거로 얘기를 하고 그거는 괜찮은데요. 그걸 가지고 NCAM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모르시니까 그렇고 좀 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정도 아는 지식 가지고 다른 회사를 함부로 폄훼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NCAM 주주도 있잖아요. 동아기업 좋다 얘기는 근데 동아기업은 장회사 결국 여기 전해액 사업을 하는 동아일렉트로라이트라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제가 말씀 전해액 사업 하나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리튬이온 사업을 같이 해야 전해액 사업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뭐 지금 SK 공급하고 미국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서 미국의 NKM이 전에 액과 관련해서 미국에 유일하게 지금 조지아 공장을 가동 중인 회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공장 없이 뭐 셀 메이커와 협의를 해서 공급을 협상을 하고 있다. 네, 택도 없소리입니다. 그리고 2024년, 25년에 공장을 완공할 거다.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미국이 화학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인허가 더 까다롭고 늦고 이러거든요. 훨씬 더 지연될 거고. 그래서 동아가 이러면 엔캠이 동아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딴 게 아니라 그렇다고 좀 제가 동아기업을 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동아기업도 주주님들이 있으실 거고 그런데 다만 이렇게 동아기업을 주장하면서 엔캠을 함부로 멋모르면서 폄훼하는 그런 짓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주식시장은 다 잘 될 수 있으니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장에 다른 거 파세요. 다른 거 별로입니다. 내 것만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주식시장이 정치판도 아니고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2차 전지는 지금 분위기는 저는 최악은 끝나고 조금씩 고개를 드는 상황이고 리튬 가격이 돌아서고 있다. 그 원인은 중국의 락다운 영향이 올 3분기까지 와서 그렇다. 뭐 그걸 모르고 일반적으로는 뭐 수요 전기차의 수요 둔화 하는데요. 그런 요인보다는 락다운 영향이 컸습니다. 이게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엔비디아 관련 HBM3 관련 후공정주들이 다시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바이오 주식은 오늘 인벤티지랩 어제 좀 설명드렸죠. 인벤티지랩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389470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든 영역을 기업을 공부를 해서 알려주는 뭐 하는 회사인지 인벤티지랩은 요게 핵심입니다. 약물 전달 플랫폼, 드러그 플루이드 플랫폼. 그래서 약효 물질을 포장하는 닥터 캡슐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 매일 주사 맞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 있도록. 아니면 보름에 한 번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당뇨와 비만 치료제가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요거인 게 펩트론이 강세를 보였죠. 펩트론도 그런 겁니다. 방식이 좀 다르죠. 이건 스프레이 드라잉 방식이고 이거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방식인데 인벤티지랩의 주장에 의하면 스프레이 드라잉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이게 인벤티지랩의 주장인데 어쨌거나 이 장기 지속형 이건 제재의 문제죠.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지속형으로 바꾸냐 하는 제재 기술, 약물 전달 기술에 해당하는 플랫폼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걸 이용해서 그럼 그게 무슨 신약입니까? 신약입니다. 약을 예를 들어 당뇨를 하루에 한 번씩 주사하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환자의 편은 훨씬 좋겠죠. 이게 새로운 신약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질 만드는 LNP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신저 RNA 하면 메신저 RNA, RNA가 혈관에 노출되면 금방 분해되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걸 보호하여 안정적으로 세포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백신이었잖아요. 모더나 이런 데서 한 게 메신저 RNA를 쓰면 빨리 만들 수 있다. 전통적인 백신 제조법보다. 그래서 요걸 근데 메신저 RNA를 이렇게 잘 분해되지 않고 세포 내에 넣을 수 있는 그 껍데기가 LNP거든요. LNP 제조 기술. 그래서 국내에서는 ST팜이 진심으로 메신저 RNA를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와 했다, 인정받았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메신저 RNA 하면 인벤티지래. 당뇨, 비만, 뭐 지속형 제재 기술 뭐 이런 얘기 나와도 인벤티지력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세를 보이네요. 아직은 2차 바이오 전반에 오는 강한 건 아닌데요. 밀리고 있습니다. 시급 한번 적어볼게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지금 0.6% 정도 빠졌고요. 상승 종목이 261, 각 종목이 563. 이렇습니다. 약세 출발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0.9% 지금 조금 야무지게 하락하네요. 상승 종목 386, 하락 종목이 1115,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초반에 하락 종목이 많은 것하고 오늘의 하락 종목 많은 것은 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번 주 초반에 하락 종목 많을 때는 담보 부정 매물이 지금 팔아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 그런 담보 부정 매물이 시장을 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매물이 없다. 오늘 상황과 이번 주 초반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는 점이라서 장중의 변화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븐이 오스코텍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그 단타 재료예요. 단기 재료고요. 중요한 거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열리는 유럽 ESMO 2023 유럽 아마케, 그때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분위기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이 많아서 딱히 특히 특정 업종이 뭐다 할 건 없지만 우선 아침에 흐름을 보니까 역시 오늘도 좀 AI, 엔비디아 관련한 GPU와 관련한 소부장들이 좀 강세가 좀 돋보이고요. 2차 전지 쪽도 이제 좀 분위기가 업황 분위기가 저점을 짚고 돌아서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 움직임 좀 있고요. 네. SM이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거다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오늘 이어서 엔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 그래서 건설 게임인데 주가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자, 요거거든요. 요겁니다. 요게 피해 거짓인데요. 피해 거짓이라는 이 콘솔 게임입니다. 콘솔 게임. 그래서 우리나라는 게임이 모바일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PC 정도 게임인데 요거는 콘솔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이 전 세계 1,000억 달러 시장이면 콘솔 게임은 한 550억 달러. 이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용 게임인데요. 우리나라는 콘솔 게임은 굉장히 불모집니다. 일본이 참 잘하죠. 일본의 프롬소프트라고요. 콘솔 게임 자튼 일본, 구미, 미국 이런 개발사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한국 게임은 변방이었는데
다들 이번에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워낙 잘 나오면서 아, 이런 듣보잡 한국의 게임사가 이 정도 게임을 만들었어? 하면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피해 거짓 2를 이제 또 개발을 시작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의도 참 많이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이 1.1% 하락하네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밀리는 단계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밀리는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JS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다들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으실 건데 항상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챗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계속 이번 주말에는 좀 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종목 분석 리포트를 쓸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워낙 하락 종목이 많으니까 괜히 어줍지 않게 리포트 써봐야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힘을 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개장 지금 22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은 야무지게 밀리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지난 이틀간 좀 올랐죠. 올라서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이달 말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상장을 위한 기간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11월 달에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는데요. 086520인데 지금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이 가격에서는 별로 언급 안 할게요. 예전에 주가 한창 비쌀 때는 제가 좀 구조적으로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이야 뭐 워낙 주가 떨어져서 그거는 우리 상도 이상 해서는 안 될 얘기일 것 같고요. 그중에 자회사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달 말에 기관 수요 측에 11월에 상장인데 지금 비상장 자회사주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두 개가 에코프로의 주가를 프리미엄을 주는 요인인데 이걸 상장시켜 버리니까 최근에 그 이하고 비슷하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니까 쭉 빠져버리는 현상. 최근에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도 이런 상황이 남아 있어서 그게 참 주주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죠. 좀 비상장은 비상장대로 좀 유지를 하면 좋겠는데, 물론 뭐 전구체 사업을 확대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뭐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설비 투자하는 게 필요한 점은 또 인정을 하는데 두산의 주가 흐름을 최근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그런 또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지금 하락 종목이 1200개 되고 있어서 지금은 딱히 그 외에는 뭐 지금 종목이 어떻다 할 만한 게 없네요. 다 밀리고 있어서.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 주 초반에 하락 종목 1200개라 지금은 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애터지게 팔아야 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장중에 반전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수급상 그렇습니다. 이번 하락장은 제가 계속 분석해 드렸지만 결국 수급의 문제였다. 코스닥만 빠졌다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만 하락한 이유는 결국 지난 7월에 있었던 이 난리통, 대한민국 역사상 제도 30여 년 주식시장 보면서 처음 봤던 이 난리통의 후유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셋, 자산운용의 ETF, 정말 앞으로 미래에서는 정말 이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기에 편성해가 철학도 없는 이런 펀드를 상장을 시켜가지고
시장의 변동성만 더 키워서 이런 좀 뭐 몰빵을 하게 하는 펀드를 만들었고, 또 유명 유튜버가 허구한 날 모든 유튜브 프로그램 나와서 내 주식 8개만 사세요, 다른 거 다 파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를 실제로 여기 SK이노베이션만 빼면 다 그가 주장하는 추천주들입니다. 여기다가 나노 신소재까지 하면 그가 주장하는 8종목인데요. 개인들 실제로 샀어요. 사고 이래서 이런 쏠림 현상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나타났었고, 7월 달에도 이미 그랬었습니다. 7월 달에도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 나흘 이상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쏠림 현상은 항상 하락 종목이 급증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는데, 그게 이번에도 9월 달에 드러났다 하는 건데요. 이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시장은 지금 개장 후 27분 지났습니다만 하락 종목이 지금 코스닥에 1200개가 넘는 현상인데, 오늘 장 마지막까지 저는 이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제 아침 방송 끝나고 시장이 좀 어떤 반전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에코프로가 시총 2위 종목이라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압도적인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거든요. 다 20조가 훨씬 넘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3위지만 시총이 10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밀려서 그런가요? 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모습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1.4%까지 지난 이틀 좀 올랐다고 오늘 좀 숨고르기 하나요? 그래서 오늘 개장 초반에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낙폭을 줄이고 좀 분위기가 바뀌면 오늘도 역시 좀 부공정 관련한 소부장주들 움직일 것 같고요. 바이오도 조금,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느냐 싶은데, 제발 좀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이제는 좀 많이 개선되었다. 참, 일본 증시 출발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가 출발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소폭 하락이군요. 일본은 지금 0.4% 하락인데, 데일리 분석해 드렸듯이 우리 증시를 둘러싼 아시아 증시 전반이 최근에 우리보다 훨씬 덜 빠지고 더 오르고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는 더 빠졌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다. 다음에 수급이, 신용이 거의 지금 한 1조 가까이 급감을 했더라. 그래서 지금 특히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상당히 가벼워졌다.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야무지게 상승하면서 지금 오늘은 지수는 밀리고 있으나 담보 부족 매물이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는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금 볼 때는 에코프로 요게 밀리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1, 2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밀리면서, 이들이 지금 담보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밀리면서 여타 코스닥 종목들이 다 영향을 받는 흐름이 그동안에 지속되었었는데, 어쨌거나 이들 영향을 좀 아침에 좀 받습니다만, 아직도 투자들의 마음은 불안불안한 거죠. 네, 하지만 이번에 하락 원인은 이미 해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렇게 매겁지는 않을 것 같다.
오늘 시장 오후에 방에 반등한 장에 우선 당장은 제일 힘이 있어 보이는 게 소부장 쪽, 수공정 쪽. 결국 미국 시장 보면 엔비디아가 AI를 네. 이게 엔비디아 주가 흐름인데요. 견고하지 않습니까? 쭉 오르고 지금 횡보 조정하면서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서 지금 AI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다. 시장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플러스 종목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다면 이들이 선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분위기가 2차 전지나 바이오로 확대되는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30분 동안은 시장이 쭉 밀리고 있으나 네, 언제든지 이제 지금의 수급 상황을 봐서는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서 후공정 쪽부터 바람을 잡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럼 제가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또 힘을 좀 내가지고 여러 종목 분석들, 리포트들 좀 만들어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카페에서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 우리 또 애청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